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JMS 교도가 된 2세들은 교주의 실체를 알고서도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탈퇴 이후에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구티비가 직접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신학 박사가 처음으로 배출됐습니다. 한국교회가 통일시대 복음 전도를 위한 발걸음에 본격 나서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우울증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심리상담으로 이들의 회복을 돕는 곳이 있어 취재했습니다. 한인 세계선교사회가 3박 4일간 개최한 회의에서 선교사 300명이 선교 현장의 생생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이단 JMS 정명석 교주가 5개월의 구속기간 동안 200회가 넘게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교주 정명석의 충격적인 성범죄 행각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JMS 교도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JMS 교도가 된 이른바 JMS 2세들은 탈퇴도 또 탈퇴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겹게 JMS를 탈퇴한 2세들의 이야기, 권현석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JMS 교도인 어머니를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JMS 교회에 출석했던 A씨.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가 드러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정명석 신격화를 위한 JMS 목사들의 세뇌 교육은 반복됐습니다. 선례를 음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그렇게 방송 조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항상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항상 듣고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 거예요. 봐도 좀 두려운 마음만 들고 정말 나도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내 영혼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점차 JMS 교리에 의구심을 품게 된 A씨는 일반 교회의 이단 상담을 찾았고 결국 20대 후반의 나이가 되어서야 JMS를 탈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출의 기쁨도 잠시, 자신을 사탄의 종이라 말하는 부모와 갈등이 시작됐고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JMS 활동을 이어가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쉽게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를 포함한 2세들은 그 가정이 다 JMS 교회를 쭉 다녀왔잖아요. 그런 생활 환경에 있어서도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자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는 것이 좀 쉽지 않죠. 이처럼 A씨와 같은 JMS 2세들은 탈퇴부터 탈퇴 이후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모와의 갈등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까지 통제하던 JMS 교리에 익숙해져 탈퇴 이후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교회라는 이름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으로 인해 정통 기독교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2세가 아닌 사람 얼마든지 다른 종교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2세들은 거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무신론자로 혹은 그냥 회의주의자? 교회를 가는 거는 좀 망설여지는 심리가 저한테도 있는 거는 같아요. 종교단체한테 뒤통수를 하도 세게 얻어맞았다 보니까 최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JMS 교도들, 특히 젊은 세대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탈퇴 이후 특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JMS 2세들이 올바른 신앙을 찾고 빠르게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이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수십 년간의 탈북민 사역 이래 처음으로 탈북민 출신 신학 박사가 배출됐습니다. 정전 70년 만의 일인데요.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복음 통일을 향한 사명의 끈을 놓지 않은 한국교회의 성과입니다. 이춘영 신학 박사를 정성광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전 70주년을 맞아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용산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춘영 목사가 최근 탈북민 최초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북한을 향한 복음 통일 준비에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23년 전 탈북한 뒤 선교사를 통해 중국에서 처음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통일된 한반도를 꿈꾸며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이춘영 씨는 한 교회를 통해 예비 목회자를 가르치는 꿈을 갖게 되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약수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기도해 주셨고 학교도 투어해 주셨어요. 저보고 테레사 수녀처럼 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장신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이 목사를 신학의 길로 이끌었던 교회에선 통일된 한반도를 기대하며 탈북민 사역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탈북민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는 그런 사람을 계속 발굴해서 키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으니까 언젠가는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릴 건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가 석박사 학위를 받기까지는 16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학업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 지식인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선 주체 사상을 가장 잘 아는 신학 박사가 필요하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경이 제가 배웠던 주체 철학하고 너무도 비슷한 데가 많았습니다. 주체 사상이 성경으로부터 다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잘 아는 주체 철학을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인테리들을 상대로 이들에게 쉽게 전할 수 있는 현재 11명의 탈북민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목사. 통일 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와 신학교를 세우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길었던 코로나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모임이 제한됐던 것이 이제는 규제가 모두 풀리면서 한층 자유로워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의 부작용은 일부 사람들에겐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로 우울감에 빠져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인데요.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청년들의 회복을 돕는 곳이 있습니다. 베델 회복 공동체를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인 나이대는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청년회 전국연합회와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베델 회복공동체 대표 김상철 목사는 지난해에만 300건 넘는 청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김 목사는 코로나로 소통의 부재가 쌓인 지금이 청년들에게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감춰져 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이 더 심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보다는. 근데 코로나 끝난 이후에 다시 사회로 쏟아져 나오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과중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함께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 세대들 중에선 뚜렷한 비전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면 이를 채워야 하는데 술이나 도박, 음란물, 스마트폰 등 가까이서 찾기 쉬운 중독 위험 요인들에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더해 김 목사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의 부재도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청년들에게는 어른이 없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에서 무엇인가 채워야 하잖아요. 그 채울 수 있는 대체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행복이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도 중독자들 많습니다. 저한테 오는 상담 요청을 하는 80%가 크리스천이에요. 기독교 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10차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을 찾아가면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지만 베델 회복 공동체에선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 목사는 돈이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 안타까운 마음에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교회가 청년 심리 중독 사역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셨어요.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 누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해요. 일어서서 운동하세요. 그럼 누워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만 하면 안 되죠. 같이 옆에 누워서 눈높이를 맞추어줘 대답을 해야지 소통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눈높이를 맞추는 이 준비가 한국교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에 있으니까. 일반 상담과 달리 기독교 상담은 영혼의 문제를 다룹니다. 약은 약사에게 영혼의 문제는 영혼을 창조하시니 즉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게 김 목사의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청년들을 붙잡는 일, 그것은 교회가 청년 사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화할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인세계선교사회 KWMF가 선교사 300명과 함께 선교 현장에서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KWMF 입법총회 및 지도력 개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선교 사역의 불씨를 다시 살렸는데요. 다음 세대까지 선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청년 선교사 양성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세계선교사회 KWMF가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를 주제로 2023 KWMF 입법총회 및 지도력 개발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1977년부터 시작된 KWMF가 지난해 첫 한국 사무실을 개소한 이후 처음입니다. 20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지는 회의에는 선교 현지에서 사역한 지 10년 차 이상의 한인 선교사와 선교 동역 목회자 등 약 300명이 모여 선교 돌파를 위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둘째 날인 21일 영성 강의를 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참 제자의 길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최근 있었던 미국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운동을 언급하면서 이단 사이비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사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을 내세우는 무리가 아닌 예수님을 닮는 제자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질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본질적인 모습,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에 여름에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과연 무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제자 길을 가고 있는가? 이날 차세대 선교동원을 주제로 발표한 선교한국의 최엽 사무총장은 선교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교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를 결심할 수 있도록 특별 집회와 선교 훈련 등을 통해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한국 선교사 연령 분표를 보시면 5, 60대가 전체 선교사의 6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 30대는 전부 다 합해도 8%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타개되지 않으면 20년 안에 한국 선교사 숫자는 지금 숫자의 30%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KWMF의 이근희 사무총장은 현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침체되고 아울러서 선교지에서도 이 선교사들의 사역과 생활본에서도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50년의 한국 교회 선교에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침체가 되었는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23일까지 황덕영 목사, 주승중 목사, 이재환 선교사 등이 강사로 나서 타 문화권에서의 교회 개척, 국내 이주민 선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KWMF는 내년 7월 차세대 선교사역 동원을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교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이단 JMS의 정명석 교주가 약 5개월의 구속기간 동안 총 262회의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교주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총 265회의 접견을 했는데 그중 일반 접견은 3회, 변호인 접견은 262회입니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유리 칸막이와 횟수, 시간 제한이 없고 접견 내용도 녹음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정명석이 변호인 접견을 마치 개인 여가 시간처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교정 당국과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조사 및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돕는 구TV 천사지원 프로젝트. 이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권사에게 후원금을 지원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몽골에서 온 바와호 권사는 지난 1월 25일에 방영된 구TV의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굼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바와호 권사는 편지를 붙이며 딸의 언어장애 치료를 위해 또 고향에 계신 아픈 어머니를 찾아뵙기 위한 경비 마련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귀하게 얻은 제 첫 아이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딸아이를 가엾게 여겨주셔서 언어 장애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또 몽골에 계신 제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몽골까지 가는 경비가 부담되어 벌써 6년 넘게 찾아뵙질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머니를 꼭 뵈러 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접한 시청자들은 구티비에 후원금을 보냈고 천사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바와호 권사에게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바와호 권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며 천사지원 프로젝트로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독감접종처럼 연 1회 정기접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2일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접종은 10월과 11월에 한 차례 진행되며 특히 면역 저하자의 경우 2분기와 4분기 총 연 2회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례 접종은 유행 억제가 아닌 예방이라며 신규 변이가 출현하면 접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 3천여 명에 그치며 사상 최소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 3,179명으로 1년 전보다 6% 감소했습니다. 1월 기준 1981년 월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2015년부터 86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9.6% 증가해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인구는 3년 3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보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만 보상을 제공했지만 개정안에는 사망자와 실종자의 장례비를 보상하는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그동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이 이뤄졌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사의 비접촉 간편 결제 시스템 애플페이가 지난 21일 서비스를 시작하고 하루 만에 100만 명 이상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70여 국가에서 사용 중인 애플페이는 지난달 3일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 이날 공식 출시했고 국내 사용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내 간편결제 시장을 선도해온 삼성전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손을 잡고 결제 연동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견제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간편결제가 가능했던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애플페이 출시로 인해 아이폰의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날에 맞춰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국제 질서의 강력한 수호자라 부르며 감사의 뜻을 표했고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우파 연정이 18년 전 강제 폐쇄된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의 4개 정착촌에 유대인의 출입을 다시 허용하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은 21일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가 이날 새벽 철수계획 실행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호메시, 가님, 카딤, 사누르 등 4개 지역에 유대인 출입을 금지했던 조항을 폐기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전까지 이 지역에 불법으로 정착촌을 일구기도 했습니다. 극우 정당의 주도로 출입이 합법화되자 이스라엘 지역에는 정착까지도 합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반면 인권단체 등은 이를 국제법 위반이자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탄압이 거세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가 21일 올해 최대 황사를 예고하며 중국 내 10개 성과 시에 황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황색경보는 청색, 황색, 오렌지색, 적색 등 4단계로 나뉘며 적색경보가 가장 오염이 심한 단계입니다. 기상대는 이번 황사의 영향 범위가 넓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국 북방 대부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진흙비가 내릴 수도 있으며 22일 오전에는 수도 베이징에 황사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공기질 악화에 따라 마스크를 잘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군복무 기간이 남성 기준 최장 10년으로 다시 늘어났다는 미국 중앙정보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 남녀는 모두 17세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남성은 최장 10년, 여성은 최장 8년의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해 국가정보원과 CIA의 분석보다 3년 연장된 것으로 북한이 농촌에서 3년간 농사를 지어야 군복무를 인정하면서 복무기간이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북한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규저가 확인됐으며 북한 전체 인구 중 고령 인구는 10.6%,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8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쪽 지역에서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비가 내린 후에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도 제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과 마찬가지로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호흡기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 15도, 대전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16도, 대구와 부산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저고도로 비행해 탐지와 추적이 어려운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은 계속해서 다양한 미사일 발사로 항의성 도발을 이어왔는데요. 체제 불안을 무력으로 가리기보다 최악의 식량난에 고통받는 주민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